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이 급하게 뽑은 그 직원이 당신의 10년 단골을 쫓아낸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사업을 시작하고는 왜 손님이 안 오지? 라며 시장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손님이 몰린다고 해서 인성도 태도도 모르는 직원을 급하게 뽑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적인 오픈과 성급한 채용은 폐업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저는 장사의 기본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절대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숙련되지만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가짐은 사장이 단기간에 교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장의 철학이 지친 영혼의 치유라면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투가 몸에 밴 사람, 에너지가 넘쳐서 손님의 우울함까지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로 성향을 파악하고 함께 일해본 뒤 결정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원이 결국 단골을 만들고 매장의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나갈 때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정중히 배웅하는 것. 이것이 장사의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기계처럼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님의 질문에 경청하고 공손하게 답하며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하고 철학을 공유할 인재를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장사의 가장 소중한 기초 공사입니다. 선택의 무게와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진짜 잘못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자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고치고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임무원려 필유근우라 하여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일손이 부족해 아무나 뽑는 근시안적인 선택 대신 10년 뒤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을 고르는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회 없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매장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기술보다 인사성과 경청의 태도를 먼저 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발견했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 잡으십시오.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매장을 좀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내가 왜 이 장사를 시작했는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 장사는 한두 달 하고 끝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꾸준히 오래 가야 할 마라톤입니다. 겸손과 감사를 몸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손님 한 분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그 과정이 당신을 진정한 사업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6. 사지로 몰아넣은 후에 살아남은 구사일생이다. 9. 사지.
급히 싸우면 살고 급히 싸우지 않으면 망하는 지역이 사지이다. 사지에서는 싸워야 한다. 사지와 위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위지에서는 기다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사지에서는 기다리는 수가 없다. 사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지에서는 싸워야 한다. 그것도 당장 싸워야 한다. 당장 급히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으나 급히 싸우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사지에서는 당장 급히 싸워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기다려도 된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장군은 조바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급히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움직이다가 결국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나 아예 일을 망쳐버린다. 그러나 사지에서는 다르다. 죽을 곳이 사지이니 당장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사지에 빠졌다면 당장 급히 싸운다고 한들 꼭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당장 급히 싸워서 살아날 수 있다면 굳이 죽을 사에 사지라고 하겠는가? 차라리 기사회생의 생지라고 해야 말이 된다. 그러니 사지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모두 죽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삶의 희망이 없는 곳이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접어야 한다. 다만 죽더라도 남는 장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적군 몇 명은 죽여서 내가 죽을 때 나의 등받이로 쓰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마음과 각오가 서면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지옥의 사자가 되는 것이니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 역대 학자들은 사지에 대해 이렇게 해설했을까?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앞에 높은 산이 있고 뒤에 큰 물이 있다. 나아가자니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서자니 장애물이 있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산을 앞두고 물을 등지고 식량마저 떨어졌으니 속전속결이 유리하지 느긋해서는 불리하다. 이정은 무척 자세하게 해설했다. 행군하고 교정할 때 향도의 도움을 받지 않아 길을 잘못 든 탓에 위험하고 낭패한 지경에 빠져 적에게 제압되었다. 왼쪽은 깊은 계곡이고 오른쪽은 높은 산이라 말발굽을 감싸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수레를 단단히 묶어 이고 가야 하는 험한 산길이다. 앞으로는 나갈 길이 막막하고 뒤로는 퇴로가 끊겨 병사들은 마치 기러기의 행렬처럼 줄에 깬 굴비처럼 일렬로 나란히 줄을 지어 느긋느긋 통과해야 하는 협곡의 사이길이다. 진용을 채 갖추기도 전에 강적이 홀연 나타나 공격했다. 진격하자니 도와줄 병력이 없고 물러서자니 단단히 지킬 곳도 없다. 싸움을 걸 수도 없고 방어하자니 안전하지 못하다. 주둔을 하자니 오랫동안 머물러도 얻을 게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앞뒤로 공격을 당한다. 들에는 물과 풀이 없고 군대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다. 말은 시달리고 병사는 지쳤으며 수단은 바닥이 낮고 에너지는 소진되었다.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1만 명이라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요충지를 적이 먼저 점거했다. 이처럼 유리한 지형을 아군은 이미 빼앗겼다. 아무리 날랜 병사와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도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사지에서는 급히 싸우면 살 수 있고 급히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응당 위아래가 한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마치 창자를 뽑고 피를 뿌리듯이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전화위복이라 했으니 혹시 실패해도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은 사지의 7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1. 행군하고 교전할 때 향도의 도움을 받지 않아 길을 잘못 든 탓에 위험하고 낭패한 지경에 빠져 적에게 제압되었다. 행군하고 교전할 때 향도를 구하여 길 안내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진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 위험에 빠지고 적에게 제압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지에서 배워야 할 점은 사지의 처에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지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다. 그런 절망스러운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정이 지적한 첫째 상황을 피하려면
지도를 확실히 연구해야 하고 또한 행군할 때는 반드시 향도가 있어야 한다. 역대 명장들은 한결같이 지도를 외울 정도로 들여다보았다. 심심할 때는 지도를 보는 것이다. 유방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관중으로 들어가 진나라의 금은보와 미녀의 눈독을 들일 때 소아는 진나라 국가기록원을 장악하고 당시 중국 전역의 지도를 전부 챙겼다. 중화인민공화국 장군 인표와 소규도 전쟁을 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지도를 대한 채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곤 했다. 평소에도 머릿속 백만대군을 이끌고 지도 안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것이다. 2. 왼쪽은 깊은 계곡이고 오른쪽은 높은 산이라 말발굽을 감싸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수레를 단단히 묶어 이고 가야 하는 험한 산길이다. 좌측은 깊은 계곡이고 우측은 높은 산인데 말을 타고 갈 수 없으니 내려서 말을 이끌고 마차의 바퀴 한쪽은 허공에 걸려 있는 것처럼 좁고 험한 산길이라는 것이다. 그런 산길에서는 적군과 마주치면 굳이 교전할 필요도 없다. 적의 공세에 그저 밀리기만 해도 와르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3. 앞으로는 나갈 길이 막막하고 뒤로는 퇴로가 끊겨 병사들은 마치 기러기의 행렬처럼 줄에 낀 굴비처럼 일렬로 나란히 줄을 지어 느릿느릿 통과해야 하는 협곡의 사이길이다. 좁고 험한 길이라 앞을 보면 나갈 길이 막막하고 돌아갈 길도 이미 끊긴 셈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지런히 날아가는 기러기의 행렬처럼 혹은 새끼줄에 깬 굴비 모습처럼 일렬로 줄을 지어 엉금엉금 조심스럽게 한 명씩 통과해야 하는 낭떠러지에 걸린 그런 길이기 때문이다. 4. 진용을 채 갖추기도 전에 강직이 홀연 나타나 공격했다. 진격하자니 도와줄 병력이 없고 물러서자니 단단히 지킬 곳도 없다. 전쟁터에 막 도착하여 방어 진지를 아직 구축하기도 전에 또한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적이 돌격해 왔다는 것이다. 이때 진격하자니 병력을 미리 매복하거나 다른 곳에 일부 배치하여 함께 협동작전을 전개할 수도 없고 물러서자니 어무물이 없어 그냥 밀리면 괴멸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병법에서 말했듯 싸울 장소에 먼저 도착한 군대가 이기고 늦게 도착한 군대가 진다. 대비하고 기다리는 군대가 무방비인 군대를 이기는 것이다. 적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군은 헐레벌떡 도착하여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했다. 이때 교전하면 기본적으로 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이판사판 한바탕 혼전을 치를 수밖에 없고 교전의 결과는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느냐, 장병들의 투지는 어떤가, 역경 속에서도 괴력을 발휘하는 영웅이 나타나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만일 살아서 돌아왔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필히 싸울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먼저 준비를 마치고 기다려야 한다. 적이 먼저 도착했다면 아군은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 30리든 50리든 못 미쳐서 병력을 구축하고 진을 쳐서 적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입장이 바뀌어서 아군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진용을 채 갖추기도 전에 강적이 홀연 나타나 공격했다. 진격하자니 도와줄 병력이 없고 물러서자니 단단히 지킬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조사가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을 때도 적의 진영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끌어들였다. 적이 50리를 달려오도록 만든 것이 곧 위 전략이었다. 싸움을 걸 수도 없고 방어하자니 안전하지 못하다. 주둔을 하자니 오랫동안 머물러서 얻는 게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앞뒤로 공격을 당한다. 싸움을 걸자니 적을 공격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키자니 엄호해줄 지형도 없다. 오래 머물러서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움직이자니 앞뒤로 공격을 당할 상황이니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6. 들에는 물과 풀이 없고 군대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다. 말은 시달리고 병사는 지쳤으며
수단은 바닥이 낮고 에너지는 소진되었다. 이를테면 고비 사막 같은 지형으로 진입했다고 하자. 사람은 마실 물이 없고 말은 뜯을 풀이 없고 군대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다. 말은 지치고 사람은 시달려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7. 한 사람이 좁은 골목을 지키면 1만 명이라도 당할 수 없다. 그러한 요충지를 적이 먼저 점거했다. 이처럼 유리한 지형을 아군은 이미 빼앗겼다. 아무리 날랜 병사가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도 어디서 써먹을 수 있겠는가? 한 명이 지키면 1만 명이라도 돌파할 수 없는 험준한 요충지를 적군이 선점하여 아군의 목을 조이고 있다. 아군이 아무리 날랜 병사와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쭉 설명한 사지의 7가지 경우에 처했다고 하자. 급히 싸우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고 급히 싸우지 않으면 필히 죽는다. 그러니 위아래가 오로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을 각오로 분투한다면 실패로부터 성공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물었다. 아군이 월경하여 적국의 땅에 주둔했다. 적의 대군이 다가와 아군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아군이 뚫고 나오려 해도 사방이 꽉 막혀 있다. 병사들을 격려하고 사력을 다해 포위망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무가 대답했다. 도랑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여 아군의 능력을 숨깁니다. 삼군에게 절제절명의 상황임을 알립니다. 소를 잡고 수레를 태워서 병사들을 먹입니다. 남은 양식을 불사르고 우물과 아궁이를 평지로 만듭니다. 머리를 자르고 모자를 던져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단념합니다. 장군에게는 남은 계략이 없고 병사에게는 죽을 각오만 있습니다. 이에 갑옷을 닫고 칼날을 갈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양측을 공격할 때 북을 마구 두드리며 급히 고함을 지르면 적도 역시 두려워하여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정예 병력을 나누어 적의 뒷면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길을 잘못 들어 사지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계략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리고 궁지에 몰렸는데 급히 싸우지 않으면 죽게 된다. 깊은 도량과 높은 보루는 견고한 방어시설인데 견고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함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적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있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적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정군을 모아놓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알린다. 이어서 소를 잡고 수레를 태워서 모두 실컷 배를 채운다. 이제 곧 죽을 테니 마지막 식사를 푸짐하게 하는 것이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지 않는가 말이다. 이어서 남은 양식을 모조리 불사르고 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다 쓸어버린다. 다음 식사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두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자른다. 모자도 던져버린다. 목이 떨어질 텐데 모자를 지녀서 어디에 쓰겠는가. 위와 같은 일련의 동작은 일종의 의식이다. 아군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여 필사의 정신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사지에 몰아넣어야 살아난다고 했는데 실은 구사일생이라 생존율이 지극히 낮으니 섣불리 모방할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일단 사지로 들어가면 살아날 생각을 접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다만 죽더라도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적군 몇 명을 먼저 죽여서 내 등받이로 삼아 누워 죽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 전쟁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위험은 생명을 잃는 것이기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 당신은 자신의 명줄이 얼마나 질긴지 도박하는 것이다. 한신을 배운답시고 자기 근대를 지휘하여 물가를 등지고 진을 쳐서는 절대 안 된다. 한신이 했던 배수진은 그저 이야기의 일부일 따름이다. 2,000명의 병력을 따로 떼어내
다른 곳에 매복시키고 협동작전을 구사했다. 따라서 한신이 오합지졸을 사지에 몰아넣어야 살아난다 함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었다. 만일 2,000명의 협동작전이 없었다면 배수의 진의 1만 병력은 전부 사지에 몰린 것이다. 사지에 몰렸는데도 전부 살아났을 때 비로소 사지에 몰아넣어야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뻥을 좋아한다. 덧붙여 과장하기를 좋아한다. 과장해야 극적인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정사, 국가, 공인의 정식 역사서를 쓰는 학자마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극적인 면에 이끌려 정식 역사 기록에도 조미료를 많이 넣었다. 하지만 진실은 담담하고 냉랭하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극적인 면에 끌리는 그런 성향을 신중히 경계해야 한다. 역사책에서 어떤 극적인 사건을 읽었을 때 자기도 한번 그대로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실제로 해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실에서의 정답은 이것이다. 사지에 몰리면 죽는다. 그렇기에 사지이다. 오나라 왕이 물었다. 만일 아군이 적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무가 대답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넘거나 건너기 힘든 지역에 적군이 있으면 궁지에 몰린 도적대라도 부릅니다. 그런 놈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은밀한 곳에 병력을 매복시키고 길을 터져서 살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 길이 보이면 도망치려고 하여 투지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풀어놓고 공격하면 아무리 도적대가 많아도 틀림없이 깰 수 있습니다. 옛 병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적이 사지에 몰렸는데 용감하다면 적과 정면으로 교전하지 말고 은밀히 유리한 지형을 지켜놓고 도주할 길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한다. 정예 기병을 요지 양측에 매복시키고 특공대를 풀어 적을 끌어내기만 할 뿐 싸우지는 않는다. 적이 살 길을 보고 뛰쳐나올 때 복병이 튀어나와 공격하면 제압할 수 있다. 사지에 빠진 적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두어 탈출하게 하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일단 살 길이 보이면 죽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으면 전투의 의지가 약해진다. 구차하게라도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에 그렇다. 아군은 적의 도주로로 요처의 정예병력을 매복했다가 적의 꼬리를 조금씩 떼어내 먹는 것이다. 계속 먹다 보면 적의 머리까지 먹게 되어 섬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을 전멸시키되 아군의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다. 당연히 1,000명의 적군을 포위했다고 하자. 어찌나 철통같이 지키는지 물샐 틈이 없이 포위했다. 섬멸하려고 작정한 것이니 그렇게 몰아붙이면 적어도 당신의 병사 800명은 희생될 각오를 해야 한다. 당신이 죽이려고 작정한 1,000명의 적군은 이미 목숨을 팽개친 죽음의 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지략을 발휘하여 한 줄기 탈출구를 열어주어 튀게 만들면 그들은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도처의 아군을 매복시켜 꼬리를 잘라먹듯 야금야금 먹어치우면 설령 20명을 놓치더라도 아군의 피해는 10명 이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극적인 결과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수많은 적을 무찌르고 영웅처럼 살아남는 장면을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장사도 사지에 몰리면 폐역과 심리적 압박으로 죽음까지 몰리게 되어 스스로 목숨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급하게 직원을 뽑고 무언가에 쫓기듯 일을 처리한다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어 두었던 곳, 소홀하게 지나쳤던 곳에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욕만 앞세워 매장을 오픈하고 급하게 직원을 채용하며 손님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한다면 매출에 일희일비하여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고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남탓만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장사의 철학을 세우며 신념과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길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의욕만 앞세우기보다 신중히 관찰도 하며 나의 실력을 성장한 후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